김광선의 기술 패권 전쟁.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은종원 우리 원장님이신데요. 원장님은 현재 사단법인 진흥형 스마트 기술 정책원 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상당히 이 과거의 그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 은종원 원장님은 미국 유타 주립대학에서 전자물리학 박사를 하시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마샬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에서 연구원, 선임연구원을 하시고 애투리 전자통신연구원 거기서 책임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계시고 특히 또 우리나라 한국과학재단이라고 있는데 한국과학재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R&D 그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조직인데 거기에 우주 분야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드 DMB 통신 포럼 쪽에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통신 위성 우주 산업 연구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계 이제 교수도 이렇게 역임하신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 항공 관련 전문가 분이십니다. 저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 그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지금 방공 무기 체계로 아이언돔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방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아이언돔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원장님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도 디클레어를 했어요.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무장 단체인 하마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국가 자체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요르단 같은 나라들이 이제 시리아나 요르단 이런 애들이 그 참여하느냐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란도 도와주고요. 근데 뭐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이런 나라에서는 중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요. 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자적으로 예. 경계막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뭐 여기 휴전선이 있잖아요. 네네. 휴전선을 얘네들은 전자식으로 딱 만든 거야. 예. 레이더, 뭐 CCTV 이런 걸 예. 달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 벽을 다 만들어서 지하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근데 하마스 애들이 그걸 뚫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파티를 하는 음악회 같은 거 하는 애들을 200명을 납치해서 1000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마스 애들이 뭐냐면 전술이 좋았어요 이번에. 뭐냐면은 얘네들은 그 로켓 포탄 하나가 8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제작비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냥 뭐 도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설탕이나 뭐 비료를 섞어 가지고 화약을 고체 연료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거기에 탄두가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도 탄두를 빼고 깡통만 쏜 거야. 아, 가짜. 아니 쏘기는 쏘았는데 깡통을 쏘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아이언돔은 뭐냐면 그게 깡통인지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포탄 하나에 얼마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얘네들은 80만 원이고요. 예. 100배가 비싸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쏘는 거죠. 뭐 그게 그렇게 위장탄이네요. 위장탄은 쏜 거죠. 진짜 탄하고 위장탄하고 막 같이 쐈겠네. 아니 처음에는 그냥 가짜로 많이 쐈죠. 가짜로 많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언돔 그 타미르 그 미사일 포탄 이름이 타미르예요. 예. 타미르를 많이 소모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진짜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루에 5천 발을 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언돔은 기껏해야 한 800발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800발로 방어한다는 게 그게 리밋이 800발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쏠라면 맥시멈으로 쏠 수 있는 게 한 800. 번에 800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한 번에. 네. 그게 몇 초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간격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템이 레이더가 있어요. 예. 성능이 좋은 레이더로
이 포를 탐지를 해요. 예. 탐지해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거리 속도 방향을 이제 거리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네네. 전파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레이더를 쏘면은 아 얘가 지금 어디에 날아오고 있다, 방향이 어디다, 거리가 얼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발사 통제소에서 컨트롤 센터에서 발사 명령을 내리면 발사대에서 미사일 포탄을 이제 장착된 거를 발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얘네들이 뭐냐면 맥시멈이 10문이 있는 거예요. 10개가. 근데 하나에 이제 기껏해야 뭐냐면 8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하나가, 아이언돔 시스템 하나가 최대로 발사할 수 있는 거 한 번에 80발이에요. 그러니까 10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800개. 800발이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1000발이 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하루에 5000발 뭐 이렇게 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성포, 장사성포 이런 것들이 네. 한 시간에 16,0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그 그래서 북한을 우습게 알면 안 돼. 그럼 한국의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킬 투 체인 시스템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 LAMD가 있잖아요.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System. 그럼 LAMD는 이 아이언돔보다 좀 더 개선됐다고 지금 그럼요. 얘기하잖아요. 개선된 걸 하는 그러면 이제 거죠.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개선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금 아이언돔이 1세대라면 우리는 차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화약이나 뭐 LIG 이런 데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이거를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거리가 그 아이언돔은 사실 4km에서 70km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과장되게 그 제품을 선전하는 거고 기껏해야 10km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이제 한 40km 정도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기당 뭐 80발을 쏘면은 우리는 한 200발 정도. 하지만 장사성포를 막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C램이잖아요. 예. C램이 한국형 C램이 뭐냐면 결국은 한국의 주요 시설 그러니까 뭐 용산이랄지 뭐 주요 시설만 보호해 주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장대비가 오면은요. 그거를 비를 맞는데 우산을 써봐야 도움을 써봐야 이 중요한 곳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얼굴이나 뭐 이런 것만 다른 데 다 젖잖아요. 아이언돔 같은 것들은 뭐냐면 C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이제 저고도 이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는 단거리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도가 높으면서 장거리인 것들은 미국 사드가 해주는 거고. 근데 한국형 사드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LSAM이라고 하죠. 네. 이름이 한국형 사드는 LSAM, Long Range Surface to Air Missile이라고 LSAM. 네. Surface to Air Missile.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장거리 개발하고 그게 있고. 이제 한국형 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형 사드 다음에 뭐가 있어요? ICBM이잖아요. 네. 근데 ICBM을 요격하려면 또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ICBM은 공격이잖아요. 방어하는 걸 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죠. 그 제가 우리 이제 운정원 박사님은 또 드론에 또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드론 책을 썼죠. 드론 제가. 책도 쓰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론하고 네. 사실은 뭐 드론이 또 이렇게 물건을 이송하고 사람을 이송시키면 UAM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네. 도시 항공, 뭐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게 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저궤도 위성이 지금 막 수천 개가 돌고 이제 있잖아요. 그죠? 스타링크 있잖아요. 스타링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 뭐 UAM 우리 이 에어 미슬 에어 서피스 그러니까 서피스 투 에어 디펜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 디펜스 무기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할 때도 미국에서 저기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요. 아버지 부시 때인데 그때도 인공위성을 저궤도에다가 굉장히 많이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한 거죠. 이락도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과 같은 뭐 아이언돔이나 우리 뭐 C램이나 또는 뭐 LAMD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뭐 장단점 이걸 같이 다 연결해서 하는 대응하는 그러니까 방법과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거는 있잖아요. 레이더하고 인공위성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인공위성도 이제 뭐 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그 영어로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하는 건데 그 사 레이더를 가지고 이제 전천후를 탐지를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낮밤을 가리지 않고 탐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지역이 광활한 거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인공위성이 필요한 거고 국지전을 할 때는 레이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는 그러니까 그 아이언돔 있잖아요. 아이언돔에도 이제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시스템에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레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고성능 레이더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탐지를 할 수 있어요. 적군의 로켓포가 날라오면은요 레이더가 그걸 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컨트롤 센터에 알려줘요. 야 이렇게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까?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뭐 한 5초 이내에 타미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격 커맨드 딱 내리면 그냥 빵 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방어를 못 하죠. 그래서 이번에 뚫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한국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좀 우습게 아는데 이 장사성포가 저기 지금 휴전선 북쪽에 한 340문이 있대요. 근데 1문에서 1시간에 16,000발을 포를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 전쟁이 나면 뭐 박살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다음에 뭐 사드는 그걸 방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지금 한국에서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뭐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국방력 강화라는 하나의 부수적인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방 분야에서 네네네. 이 국방 분야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 박사님은 나름대로 이제 이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인공위성 쪽에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인공위성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연구를 하려면 뭐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 체제 장비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뭐 하여튼 아무리 우리가 100%뭐 준비됐다고 해도 또 상대성이니까 전쟁이란 거 상대성이니까 뭐 뚫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런 방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만은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분야에 좀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원이 있고 우리 애투리도 있고 또 기타 뭐 이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카이도 있고 뭐 한화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도 있고 이런 이제 뭐 대학에 또 우수한 연구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제 우주항공청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도 만들어질 텐데 이 우주 기술은 이제 뭐냐면 군사적인 어떤 목적으로도 많이 그 기술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도 이제 그
우리 군 있잖아요. 우주군도 우리가 공군에서는 창설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군에서 많은 위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정찰 위성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정찰 위성을 개발을 해서 발사를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손으로 군 정찰 위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군의 동태, 세계 적군의 모든 동태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방어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런 정보를 미국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순소리를 하고 그걸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어차피 그런 것들은 국산화해서 우리도 가져야 이제 갖는 그런 어떤 무기 체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마드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전쟁인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뭐 완성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약간의 망신을 좀 국제적으로 당한 게 있죠. 왜냐하면 방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 이제 아이언돔의 그 미슬린 타미르 한 발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근데 하마스가 쓰는 그 캐삼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 캐삼의 그 로켓은 8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격용이 80만 원이고 방어용이 한 발에 8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100배가 더 비싼 거예요. 인플레이션 좀만 더 되면 뭐 억소리가 나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방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방어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방에서. 네. 북한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 네. 그리고 국방의 중요성도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그 우수한 인력들이 의료 쪽으로만 가지 말고 공대 쪽으로 많이 와서 예.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그래요. 건강해져요. 또 네. 최근에 그 의대 정원을 또 늘린다는 네네네. 또 그런 얘기가 또 있던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이번에 하마스가 네네. 전략을 굉장히 잘 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한테 특별히 굉장히 그 타격이 됐던 게 네. 사실 3개월 전에 네. 이스라엘 그 외무부 차관 데니 알리아스가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방문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이 개발한 그 무기 체계는 전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 발이라도 우리가 못 막아서 대규모 희생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번처럼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뭐 사상이 돼버리면 뭐 전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진격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뭐 지금 거의 18년 동안 500km가 넘는 땅굴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병력은 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로 뭐 수비하는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붙었을 때는 또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약간 뭐 망신이라고 하면 망신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약간 자만한 게 또 있어요. 왜냐면은 국경선을 전부 다 얘네들이 전자식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뚫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땅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땅으로도 그 체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누가 오면 다 탐지할 수 있게끔. 있도록.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그거를 침투를 해가지고 뚫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파티하는 사람들을 네. 200명 정도 납치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또 공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뚫린 거는 뭐냐면 하마스에서 공격이 뭐냐면 깡통 로켓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캐삼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요. 이름이 네네. 캐삼이에요. 근데 예. 그 캐삼 로켓은 뭐냐면 그냥 깡통 같은 그런 통에다 고체 연료를 쉽게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탄두를 넣어서 쏘면 네. 그게 이 단거리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차이가 왜 뭔가요? 그렇게 로켓 발사를 실패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아, 그거는요. 그거는 돈도 그렇게 뭐냐면 많이 투자했는데. 그거는
이 제가 원래 그거를 처음부터 아는데 이 이제 북한에서 대포동 뭐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 이제 뭐 써니 정책을 썼지만 네. 그거는 그냥 정책이고 우리도 방어 전략을 하기 때문에 ICM을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우주연구원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특히 로켓 같은 것들은 뭐냐면 그 부품이 뭐 수십만 개는 아니고 뭐 수만 개. 만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요. 설계도 어렵고 부품 조달도 어렵고 조립도 어렵고 또 발사를 하려면 이제 론치 리허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론치 리허설 기술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뭐 그래요. 우주에서 어쨌든 이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일단 제품의 완성도가 뭐 사실 여기서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로켓 같은 것들은요. 적외도 위성 같으면은 한 100km 정도만 올려주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서 이제 화성으로 로켓을 쏘게 되면 예. 달 탐사선을 보내면 훨씬 쉬워요. 달은 지구의 네, 중력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이 아니라 다른 항성에 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달에서는 여기서는 어려워요. 중력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궤도 설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뭐 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주 기술은 현장 기술이거든요. 저는 뭐 우주 기술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자동차 기술도 그렇고 차세대 그 아니 이제 모빌리티 기술도 그렇고 아니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반도체 설계는 물리학과 나온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솔리드 스테이트 하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물성 이런 것들은 화학과 나오는 애들이 하는 거고. 재료, 신소재, 화학.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자과 애들은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설계하는 애들도 후지고 물성하는 애들도 후지고 다 후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 애들이 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만에서 이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MDMC라고요. 네.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동네에 있죠. 네. MDMC가 웨이퍼 웨이퍼를 거기서 다 하는 건데 삼성에서 못 해요. 그런 거예요. 웨이퍼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하여튼 설계하고 그런데 자 이제 그 기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그 아이언돔 다시 이제 아이언돔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언돔의 이제 기술 부분 우리 LAND의 기술 부분 이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 어시어런스 품질 그 뭡니까 어시어런스 그 품질 보장 품질 보증이 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돼도 문제가 있는데 또 품질 보증이 안 되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실제 이제 기술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아이언돔의 그 기술 분야 그다음에 또 뭐가 기술 분야에 또 어려운 점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결국은 이게 이제 전자통신과 뭐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술 부분 뭐 아까 이제 럭키드 마틴의 기술을 상당히 가져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럭키드 마틴 정도 기술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돔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미국 그 락히드 마틴하고 공동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즈리얼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하고 라파엘 그 이제 어드밴스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1조 원이 들었어요. 개발비가. 예. 근데 이제 개발 기간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 네. 이 락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 개발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 필수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필수 기술이 뭐냐? 우주 기술이란 말이에요. 베이스가. 왜? 거기에 이제 통제센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위성 관제센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통제센터가. 거기서 명령을 내려주고 또 감지를 하고요. 근데 감지는 뭘로 하냐면 레이더 기술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더는 뭐냐면 이제 그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적의 목표물을 탐지하는 그러한 전자 장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안테나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 레이더도 이게 가능을 한 건데 레이더는 무기 체계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기술이 그 필수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레이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도 별로 없어요. 서울대나 뭐 가이스트 정도? 나머지 대학은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레이더 기술. 이스라엘은 확실하죠. 레이더 기술이 있죠. 확실하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 그 레이더는 이제 무기에 가까운 그런 전자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수출 금지 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가 레이더를 팔려면 그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사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오느냐? 이스라엘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 관련되는 시설은 우리가 국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그 위성 시스템에서 뭐 관제 시스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언돔 발사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 발사대를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포탄이잖아요. 네. 그게 이 이제 타밀인데 그게 엄청 또 비싼 거거든.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한 발에 네. 이제 8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 같으면은 한화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싸게 만들 수 싸게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추적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적 기능도 이제 물론 들어가는데요. 예. 이 포탄 안에 이제 스몰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뭐 외국어 협력해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형 이제 그 low altitude 네. 그 미슬 디펜스 시스템을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CRAM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요격이냐면 미사일, 그 다음에 곡사포, 박격포 이것들을 잡는 하나의 무기 체계라고요. CRAM.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단시간 내에 공격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실전 배치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거든요. 2026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능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어 체계가 네. 저고도, 예. 중고도, 고고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드 같은 것들은 고고도예요. 예.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고요. 중고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고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는 뭐냐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한 지상에서 10km 정도 오는 것들을 요격을 하는데 굉장히 낮게 오면 이 아이언돔으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레이더가 못 잡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격하는 게 뭐냐면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빔은 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런 체계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언돔은 뭐냐면 이 이제 신관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건데 프락시머티 퓨즈라고 하는 신관, 근접 신관을 이용을 해요. 근데 근접 신관은 뭐냐면 저게 이 로켓포가 오면 이제 그거를 탐지해 가지고
이제 명령이 내리면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얘네들이 거기 포에 근접이 되면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고요. 사드 같은 것들은 뭐냐면 그런 그 신관이 없는 그런 무기 체계예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그냥 맞추는 맞춰서 파괴시키는. 예. 그러니까 화약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사드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무기체가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차세대 사드 같은 거 한국에 한국형 이런 것들도 히트킬이에요. 히트킬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춰서 사드 같이. 예, 폭파시키는 거. 근데 한국형 지금 아이언돔은 거의 비슷해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확도가 얘네들이 사드는 정확도가 더 낮죠. 예. 그러니까 사드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요. 네.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죠. 이 실전 배치를 하지를 다른 나라는 못했어요. 일본에는 레이더만 설치를 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는 실전 배치는 않고 우리 한국 상주가 실전 배치를 한 거예요. 사드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 고고도 하는 것들은 사드로 요격을 하는 거고요. 장사사폰 같이 낮게 오는 곡사폰은 우리가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예. 레이저도 이제 앞으로 개발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서 이 지금 이제 하마스가 공격하는 것들을 격퇴하겠다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레이저 빔을 이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열 추적을 해가지고 열로 이게 떨어뜨리는 건데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스타워즈를 생각을 하면서 이 레건 대통령 시절에 이 이제 항공기에다가 레이저를 무기를 싣고 가서 항공기를 격추하는 걸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하는 그 레이저 빔 무기는 어느 정도냐면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드론이 근접하면 드론 날개를 네. 이 파괴시키는 정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몇 미터까지 그러면 사거리가 나오나요? 사거리가 한 3, 4km?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그래도. 3, 4km인데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날씨 같은 거에 또 많이 좌우되는데요. 예. 날씨 같은 게 뭐 비가 오거나 흐리고 그러면은 레이저가 성능을 잘 발휘를 못 해요. 그런 게 있군요. 레이저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진공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우주에서는 우주 통신은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대기 한국 뭐 지구처럼 대기가 있는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레이저가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그 레이저도 일종의 그 뭐 빛이에요. 마그네틱 네. 전자기파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뭐 공기 입자라든가 굴절이 되고. 산란이 예. 되고 예. 구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뭐 그래서 약간의 근데 어쨌든 사드 같은 거는 명중률이 요격 명중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엄청 비싼 거예요. 한 발에 뭐 매덕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한 발에 뭐 8천만 원인데 그잖아요. 그 레이더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러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그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일본 일본 만들죠. 몇 나라 안 돼요. 몇 나라 안 돼.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약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LIG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국산화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레이더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태리 같은 데서도 만들죠. 또 우리나라도 레이저 우리나라도 이제 레이더 제대로 그러니까 좀 연구 좀 해야 되겠네요. 레이더를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국정연구소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어려우니까 안 하겠죠. 돈도 있고 사람도 주겠다 그러는데 사람이 없죠, 별로. 사람이 없겠죠. 예. 그러면 해외 석학을 좀 모셔와야 되겠네요. 우리 해외- 은 교수님 같은 분을 좀 모셔와야 근데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미국 대학이 똘똘한 대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레이더 안테나를 잘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조지아 대학 같은 데는 아마 잘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레이더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기업은 혹시 있습니다. 좀 있죠. 수입해 가지고 파는 거죠. 뭐. 주로. 아니 많이 써요. 왜냐하면 레이더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기상 레이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발사장, 그러니까 나로 발사할 때도 나로 우주센터에도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면요 그걸 추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거든. 레이더는 뭐냐면 어떤 물체에 전파를 보내가지고 이제 반사대에서 오는 걸 보면 그 물체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거리 이런 걸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혹시 우리 김정현 기자님 뭐 그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많이 수출을 못 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이스라엘에 삼성이 많이 협력을 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무기 체계도 좋고요. 네. 그 아이언돔 같은 것도 이스라엘 네. 그 실증한 모델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요. 이 아이언돔에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탐지를 했지만 그쪽으로 플라잉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그 플라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세다고 굉장히 강하다. 아이, 옛날에 그 인텔의 그 새로운 그 CPU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설계를 뭐 이스라엘에서 했다. 제가 그런 얘기도 알기로는요.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이제 모병제 겸 징병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징병 개념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스카웃을 합니다. 부대가 딱 나타나 가지고요. 우리 부대 오면 공부도 시켜주고 기술도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서로 고등학교에서 똘똘한 애들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한 7, 8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냐면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을 해요. 그 군사 기술을 가지고요. 그러면 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이스라엘 그 이제 유태인들이 만든 회사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 사실 군이 전시가 아닐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닐까. 그래서 군에 가면 배우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썩고 온다 그런 개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도 미국 국방성에서 이 개발한 그 기술을 먼저 한 상용화하고 적용을 한 다음에 한 10년 정도 되면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은 이제 뭐냐면 실전 배치를 자기네들이 먼저 하고 네. 어디서 전쟁 나면 한번 써먹어보고 네. 그다음에 안 팔아요. 또 일부는 이제 한 상당 기간이 지나면 아니, 안 팔고 한 30년 되면 네. 30년 후 이제 더 뛰어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제 팔죠. 이제 민간에게 이양하고 아니 외국에 파는 거예요. 최근에 개발한 건 절대 안 팔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술이 하나의 그래서 무기로 돼 있는 이 기술적으로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은정원 원장님을 귀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아이언돔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그 우주 기술이라든가 뭐 국방 문제라든가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를 됐는데 그 앞으로도 우리 그 은정원 원장님은 이 항공 우주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 분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국방 과학 분야 이런 분야에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아주 그 현장에서도 현재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은정원 원장님을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